안녕하세요. 천천히 읽는 고전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읽어볼 작품은 오즈의 마법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즈의 마법사를 떠올리면 반짝이는 에메랄드 시티나 노란 벽돌길, 또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을 먼저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원작의 첫 장은 의외로 아주 황량하고 쓸쓸한 풍경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제1장 회오리 바람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도로시라는 소녀입니다. 도로시는 미국 캔자스의 넓은 들판 한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사는 사람은 부모님이 아닙니다. 헨리 아저씨와 엠 아주머니입니다. 작품은 도로시의 부모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상상하게 됩니다. 왜 도로시는 아저씨와 아주머니와 살게 되었을까?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 하지만 작가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도로시가 지금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데 집중합니다. 도로시가 사는 집은 아주 작습니다. 방은 하나뿐이고 식탁과 의자 몇 개, 침대 2개, 그리고 낡은 난로가 전부입니다. 집 주변에도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나무도 거의 없고 언덕도 없고 집도 보이지 않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평원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풍경을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창문을 열어도 집 밖으로 나가도 보이는 것이 온통 같은 풍경이라면 어떨까요? 작품은 캔자스의 풍경을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햇빛은 뜨겁고 땅은 갈라져 있고 풀은 누렇게 말라 있습니다. 집도 원래는 색칠이 되어 있었지만 강한 햇빛과 바람 때문에 색이 다 벗겨져 버렸습니다. 결국 집도 들판처럼 회색빛이 되어버렸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작가가 단순히 풍경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풍경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도 함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엠 아주머니는 원래 젊고 예쁜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뜨거운 햇빛과 바람 속에서 살아가며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웃음도 잃어버렸습니다. 헨리 아저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늘 열심히 일하지만 웃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말도 적고 표정도 굳어 있습니다. 마치 이 황량한 들판이 사람들의 마음까지 메마르게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집에 유일하게 밝은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도로시입니다. 도로시는 잘 웃고 잘 놀고 아직 세상의 즐거움을 잃지 않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도로시에게는 가장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검은 강아지 토토입니다. 토토는 아주 작은 강아지입니다. 까만 눈이 반짝이고 장난기가 많고 활발합니다. 도로시는 토토를 무척 사랑합니다. 생각해보면 토토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닙니다. 황량한 세상 속에서 도로시가 웃을 수 있게 해주는 존재입니다. 작가는 토토를 소개하면서 도로시의 밝은 마음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헨리 아저씨가 하늘을 살펴보다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멀리서 바람 소리가 들려옵니다. 북쪽에서도 남쪽에서도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들판의 풀들이 거칠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경험이 많은 농부였던 헨리 아저씨는 곧바로 알아차립니다. 회오리 바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시 캔자스에서는 회오리 바람이 매우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집마다 비상 대피용 지하실이 있었습니다. 도로시의 집에도 마루 아래에 작은 대피 공간이 있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되면 가족들은 그곳으로 들어가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헨리 아저씨는 곧바로 가축들을 챙기러 달려갑니다. 엠 아주머니는 도로시에게 외칩니다. 어서 대피소로 가야 해! 그런데 바로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토토가 겁을 먹고 침대 밑으로 숨어버린 것입니다. 도로시는 토토를 잡기 위해 달려갑니다. 강아지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아주 짧게 지나가지만 도로시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위험한 순간에도 자신보다 토토를 먼저 생각합니다. 도로시는 책임감 있고 따뜻한 아이인 것입니다. 결국 도로시는 토토를 붙잡지만 이미 늦어버립니다. 엠 아주머니는 대피소로 내려갔고 도로시는 아직 집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엄청난 굉음과 함께 집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집이 공중으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북쪽에서 불어온 바람과 남쪽에서 불어온 바람이 만나면서 집이 회오리 바람의 한가운데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보통 회오리 바람의 중심은 비교적 조용하지만 그 주변에는 엄청난 힘이 존재합니다. 도로시의 집은 바로 그 힘에 실려 하늘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장면을 환상적인 모험의 시작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도로시는 전혀 신나지 않습니다. 무섭고 불안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작은 집 안에 갇힌 채 하늘로 떠오르고 있을 뿐입니다. 토토 역시 겁을 먹습니다. 집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지저댑니다. 그러다 그만 열린 대피소 입구 쪽으로 떨어질 뻔합니다. 다행히 바람이 너무 강해서 토토는 완전히 떨어지지 않고 공중에 떠 있게 됩니다. 도로시는 위험을 무릅쓰고 토토를 끌어안아 다시 집 안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대피소 문을 닫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도로시는 조금씩 진정됩니다. 집은 여전히 흔들리고 바람 소리는 계속 들려옵니다. 하지만 당장 무서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제야 도로시는 침대에 누워 생각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 집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그리고 놀랍게도 도로시는 잠이 듭니다. 집은 여전히 공중에 떠 있고 바람은 계속 울부짖고 있는데 말입니다. 토토도 도로시 옆에 누워 있습니다. 그렇게 첫 장은 끝이 납니다. 오늘 읽은 1장은 사실 오즈의 나라가 아니라 캔자스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왜 작가는 이렇게 길게 캔자스를 설명했을까요? 생각해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오즈의 환상적인 세계를 보여주기 전에 먼저 도로시가 떠나온 현실의 세계가 얼마나 황량했는지를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회색빛 들판, 웃음을 잃은 어른들, 끝없이 이어지는 평원. 그곳에서 도로시는 유일하게 꿈과 웃음을 간직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회오리 바람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도로시를 새로운 세계로 데려가는 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어느 날 갑자기 집이 하늘로 떠오른다면 어떨까요? 겁이 날까요? 아니면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길까요? 다음 시간에는 하늘 높이 떠오른 도로시의 집이 어디에 도착하는지, 그리고 오즈의 신비한 세계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